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우리의 소중한 가치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평등보다는 차별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의 내용을 중심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인종차별이란 무엇인가?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인종차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네,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 중에 목을 졸라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그 서양 국가에서 동양인에 대한 비하, 차별, 폭언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그냥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차별이 있고 그리고 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어서 이 문제를 내게 되었습니다. 국적이나 피부 색깔, 그리고 남자, 여자, 성별, 나이, 지능, 능력, 이런 어떤 것이든 우리가 차별받을 그런 이유가 될 수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의견은 어떤지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기본적으로 갖는 그런 인간의 존엄성이지요. 존엄성은 그냥 디그너티라고 해서 사람이 그 아기가 정상이든 아니든 백인이든 아니면 흑인이든 아니면 한국 사람이든 아니든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어떠한 직업이든 사람이 그런 것에 상관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어떤 그러한 존경,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것은 우리의 소중한 가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문장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소중한 우리의 가치이다 하고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가치예요. 그런데 소중한 가치 하고 이렇게 우리의 소중한이 가치를 이렇게 꾸며주죠.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이 말도 이렇게 또 이 말을 꾸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가치인데 어떤 가치냐면 소중한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가치하고 이렇게 두 번 꾸며주는 문장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평등보다는 차별, 차별은 어떤 discrimination 해서 다르다는 것, 어떤 다른 대우를 받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면 도대체 인종차별이 뭐냐,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인종차별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고 인종차별이 그런데 왜 일어날까? 왜 우리 사회에서, 우리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날까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인종차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그러면 이제 그런 인종차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 말씀드린 적 있죠? 이렇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인종차별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인종차별이 뭐지? 왜? 어떻게? 라는 이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생각나는 것을 다 그냥 적는 거예요. 그것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시험 볼 때도
그 하얀 종이 백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메모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으로 인종차별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들을 다 한번 적어보세요. 일단 생각나는 대로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것을 정리하시면 돼요. 자, 선생님은 시작할 때 인종이라는 카테고리와 그리고 차별이라는 카테고리 그리고 왜 우리의 태도하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인종은 뭐지? 백인종, 네, 화이트 컬러 피플이죠.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이렇게 인종이 있고 차별에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떻게 차별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 때 차별은 적대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뭐 다른 색깔, 피부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뭐 남자, 아니면 뭐 노인, 나이, 뭐 이렇게 자기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적대감, 안 좋은 거, 아주 악의를 품는 거예요. 안 좋은 감정을 갖는 거고 이런 것이 차별이다라는 뜻이고 배타주의는 내가 아닌 거, 나하고 비슷하지 않은 걸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refuse, deny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놀자 하고 우리는 한 친구야, 우리는 한 그룹이야 하고 내 그룹 안에 그 사람을 들어오도록 하는 게 아니라 넌 나하고 달라, 넌 나하고 색깔이 달라, 머리 모양이 달라, 너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이렇게 자기하고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 아웃시키는 거, 아웃사이드를 만드는 거, 그런 것을 배타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차별의 일종이고, 자, 편견. 세 번째, 편견은 어떤 것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 다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부분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 그런 것을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 박탈. 네, 기회는 네, 아시죠? 박탈은 빼앗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어떤 기회를 내가 안 주는 거 또 빼앗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차별의 한 종류고 또 언어, 말로 육체적으로 네, 폭행, 폭언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 막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폭행하는 것을 우리가 차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차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차별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인종차별이 우리나라에서, 이 세계에서,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날까요? 그것은 선생님 생각이에요. 이기심 때문이 아닐까?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차별하고 저 사람을 못되게 굴면 나한테 이익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이기심? 그런 것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교만함. 교만함은 내가 너보다 잘났어.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교만한 것. 또 열등감.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해. 난 저 사람보다 못생겼어. 난 저 사람보다 더 잘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하죠. 교만함과 열등감은 같은 것의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데 교만한 사람들은 의외로 안에 열등감이 많아요. 또 그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은 겉으로 표현하는 게 좀 못해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교만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갖는 그런 약함이 되겠죠. 사람이 다 착할 수는 없고 다 잘할 수는 없는데 사람 안에 있는 그런 교만함, 열등감들이 이렇게 인종차별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인종차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 자, 이미 일어나고 있는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내가 하거나 내가 당했을 때 우리는 안 돼, 아니야, 이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say no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종차별은 나쁜 거다. 인종차별은 인간의 이기심, 인간의 교만함 때문에 생기는 거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종차별을 했을 때는 이러이러한 페널티가 있어요 하고 법,
또는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그것을 금지하는 이제 그런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네, 이러한 우리의 태도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에 세 가지 문제가 있었죠. 인종차별이란 무엇인가? 네, 인종차별이란 무엇인가는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쓰면 될 것 같고, 자,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태도,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네, 이 부분을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걸 쓰고 나서, 아, 여기에다가 예라는 부분, 어떤 이그젬플, 그런 부분이 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1번 인종차별이란 무엇인가 이 부분에 그 예를 들어서 써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가 뭐가 있을까요? 네, 이번에 미국에서 있었던 백인 경찰이 네,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 중에 죽게 만든 것, 또 코로나로 동양인을 차별하는 것, 또 뭐 역사적으로는 KK가 있죠. 네, 역사적으로도 많은 인종차별의 역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예로 쓰시면서 인종차별이란 무엇인가를 썼으면 더 내용이 풍부하고 많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부분을 서론에 도입해서 쓰셔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그림을 브레인스토밍 한 그림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쓰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메모지에 글을 쓴 다음에 그것을 원고지에 옮기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에는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레인스토밍 한 종이를 보면서 생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네, 메모를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그리고 나서 바로 원고지에 옮기시는 게 시간적으로나 더 다른 부분에 있어서 바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에 브레인스토밍 한 것을 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빨간색 라인은 뒤에서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이라서 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선생님이 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들으면서 아,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인종차별에 대한 글을 시작했고 이렇게 글을 쓰셨구나 라고 보시고 아, 이것이 물 흐르듯이 잘 써서 내가 편안한가 아닌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느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게요. 인종차별은 인종을 근거로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자신들과 다르거나 자신들보다 못하다고 하는 생각이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특정한 인종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배타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심이 없으며 단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의 우열을 판단하고 그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특정 인종의 사람들을 차별하여 사회에서 멀리하거나 소외시켜 자신들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만 자신들이 속한 집단이 그렇지 못한 다른 집단을 억누르고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른 인종의 사람들을 차별하고 통제하기 위해 극도의 공포감을 조성하여 노예로 부리기도 하고 과학적으로 열등한 존재라는 열등감을 심어주기도 하며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인종차별이 민족주의 의식과 맞물려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의 민족이라는 이유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역사적인 이유 등으로 타인종에 대한 이유 없는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면서 평등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단순히 피부 색깔로 외모적인 이유로 인간의 우열을 가릴 수 없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대해 안 돼! 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부당한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의 다방면에서 교육과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자, 선생님의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한국 사람은 글을 이렇게 쓰는구나. 이러한 문법, 이러한 단어, 이러한 표현, 이러한 느낌.
글을 쓰는구나 라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선생님이 썼던 표현들을 또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나 이 표현은, 이 단어는, 이 문법은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하면 여러분이 노트를 만드셔서 거기에다가 표시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익히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문장을 만드는 이제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 이거 연습했는데 선생님한테 확인받고 싶어요 하면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댓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이것이 지나간 뒤에라도 강의가 끝난 뒤에라도 선생님이 봐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댓글을 남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 쓴 그 글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나의 의견, 이런 글에서 선생님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첫 번째, 단지 뭐뭐다는 이유로, 뭐뭐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족과 어떤 취향과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빼고 무조건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말할 때 simply because 아니면 just because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하면 단지 그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 아니면 더 혜택을 받았다. 이것은 좋은 거, 나쁜 거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단지 그녀가, 그 여자가 여자라는 이유로 어떠하다. 좋은 어드밴티지를 받았다. 아니면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았다. 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단순히 뭐뭐라는 이유로 라고 이런 것을 쓰실 수 있고, 자, 두 번째, 우열을 판단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는 우월하다라는 superiority라는 뜻이고 열은 열등감이라는 inferiority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월과 열등, 다 써드릴게요. 우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월과 열등 그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우열 하면 아주 잘난 것과 못난 것, 우월한 것과 열등한 것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월한 사람인지 열등한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뭐로? 단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부 색깔로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기회를 박탈하다. 박탈하다는 빼앗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취직을 하려고 직업을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력서를 회사에 냈는데 이 사람이 학교도 좋고 성적도 좋고 근면하고 사람이 괜찮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피부 색깔이 달라요. 우리는 어떤 색깔의 피부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다른 피부 색깔을 가지고 있어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직장을 가져야 하는 취직해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빼앗는 거죠. 그런 것을 박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빼앗다라는 것의 어려운 단어, 고급 표현이 박탈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부당한 이익을 취하다. 취하다는 이렇게 가져다가 이건 내 거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취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당한, 이거는 좀 정당하지 않은 그런 unfair한 이익을 만들다, 갖다, 취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무엇무엇과 맞물려. 자, 무엇무엇과 맞물려라는 말은 여러분 톱니바퀴 아시죠? 톱니바퀴 soft tooth wheel 이런 뜻인데 이거 톱니바퀴 돌아갈 때 여러분 이렇게 서로 두 개의 이빨이 이렇게 서로 맞닿았잖아요. 그런 것을 무엇무엇과 맞물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종차별을 하는데 그것을 민족주의, 우리는 무슨 민족이야. 우리 그것과 맞물려서 그것과 맞닿아서 이게 인종차별이 더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무엇무엇과 맞물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이거는 문어적, 리튼 랭귀지예요. 자, 무엇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 이것도 영어적인 표현이 똑같죠. 그래서 인종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하고 이렇게 작게 말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를 높이다, raise up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돼!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하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뭐뭐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할 때 영어에서는 I think 하고 이렇게 문장을 말하지만 한국어는 맨 나중에 뭐뭐다고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종차별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종차별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문어적 그리고 뭔가 예의 바르게 표현할 때 I think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렇게 written language를 쓰실 때는 뭐뭐다고 뭐뭐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이 표현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기억하시죠? 54번을 쓸 때 서로는 글을 내가 어떤 글을 어떻게 쓸 건지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국적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54번을 쓰실 때 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글을 쓸 겁니다. 하고 소개하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서론을 잘 이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우리 아까 문제가 3개가 있었죠. 그 작은 문제들을 바로 시작하셔도 되고, 자, 예를 들어서 요즘 무엇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다. 자, 이것은 요즘 여러분이 아까 백인 경찰이 흑인을 체포하는 과정 중에 숨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요즘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이 시간에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하고 이렇게 서론을 시작하셔도 멋진 서론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동양인에 대한 비하,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다 하고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확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문장, 여러분의 그 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재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서로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본론에서는 이제 아까 문제에서 제시됐던 3개의 질문에 여러분이 대답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쓰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근거,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주장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의 좋은 예를 들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이런 문장을 쓰실 때 여러분 이러한 문법적인 사항들을 우리가 사용하니까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에서는 이제 서머리예요, 여러분. 앞에 3가지 문제를 여러분이 3가지 문제를 쓸 때 거기에 여러분의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결론에서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렇게 쓰시면 되지만 이제 앞에 본론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결론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따라서 이것은 이러이러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것은 뭐뭐 할 필요가 있다 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셔도 됩니다. 결론을 쓰는 요령이에요. 자, 여기 나오는 이 문장들도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셨다가 이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54번의 채점 기준입니다. 54번은 50점이에요. 쓰기에 50점. 거의가 아니라 쓰기 문제에 50점이에요. 반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 그 학생들의 점수를 보면 3급, 4급 받는 학생들도 뭐 듣기, 읽기는 점수가 높아요. 특히 듣기가 점수가 높은데 이 쓰기 점수에서 30점, 40점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기가 굉장히 점수가 낮은데 이 부분에서 보완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을 잘 쓰면 여러분이 점수가 바로 확 올라가서 선생님 생각하기에 4급, 5급은 바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쓰기에서 여러분이 한 60점, 70점
정도를 받으셔야 최소한 4급, 5급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쓰기에서 정말 못해도 60점, 70점을 받자라고 생각하시면 54번 문제를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쓰든 안 쓰든 이렇게 쓰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뭐라도 이렇게 쓰시면 기본 점수가 나가게 되거든요. 그 점수를 여러분이 얻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4번을 여러분이 이제 그 답을 제출하시면 여러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그 답안지를 보고 점수를 주세요. 그 점수의 기준이 바로 1, 2, 3입니다. 여기에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또 점수를 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토픽 사이트에 가셔서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보시고 아 이렇게 점수를 주는구나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에 조심하면서 글을 쓰면 되겠죠. 네, 그것을 여러분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이 문제에 맞는 내용을 물어보는 걸 잘 대답을 했나? 다른 거 대답하지 않았나? 하는 게 12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개 구조예요. 이 사람이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물 흐르듯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듣는 사람이 그 글을 보는 사람이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설득 당하는 것을 잘 할 수 있는지 그 전개 구조를 보는 것이 12점이고 세 번째 언어 사용 네, 그 급에마하고 워드라 그랬죠. 문법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잘 사용했는지 내용이 여러 가지 풍부하게 여러 가지 많이 써서 참 재미있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지 하는 그 부분이 26점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점수 포인트를 잘 생각하셔서 이제 글을 쓸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4번을 쓰실 때는 여러분 600에서 700자, 600자 이상은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넘어도 되는데 너무 많이 쓰는 건 시간도 없고 실수의 위험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많아도 700자, 800자에서 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최소한 서론, 본론, 결론이기 때문에 3문단, 3패러그래프 이상으로 글을 쓰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 초급 표현, 아이들처럼 쓰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어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야 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쓰느냐? 구어 표현, 줄임말, 높임말 쓰면 안 되고 반드시 문어 표현, 조사를 꼭 써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조사를 생략해요. 은는, 이가, 을를, 에서 이런 것을 많이 생략해요. 왜냐하면 말할 때는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쓰기에서는 반드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아요, 어요, 읍니다, 씁니다. 쓰시면 안 되고 니은다, 는다. 이거는 동사일 때 여러분 이렇게 쓰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생의 문장을 학생이 보내준 문제를 같이 보겠습니다. 인종차별이 옛날부터 세계 곳곳에서 이미 나타났다. 세상의 한 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해소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이 현상을 왜 발생하며 이렇게 지속적인 곳이 생각할 만하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인종차별에 대해 더 살펴보는다. 먼저 인종차별이 집단이 사람들의 몸의 특징뿐 아니라 문화, 종교, 언어 등 곳으로 사람을 그룹으로 나뉘는 것이라고 한다. 그룹들의 사이에 한 부분은 다른 그룹보다 상태 더 높아져서 차별적인 대책을 실시하였다. 인종차별을 발생하는 이유가 복잡하다. 민족 집단 또한 정부가 더 쉽게 관리를 잘 하려고 이용하는 수단이다. 미디어로 차별 의식을 확산하면서 지식 부족인 국민이 못 판단하는 것도 원인이다. 또한 민족성을 강하게 씹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인종차별이 솔직히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더 많다. 인종차별이 문화, 지식, 고류에 방해하며 차별 의식을 이용하죠. 민족 사이에 싸움 시작하는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인종차별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의 문화에 대해 지식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문화도 존중할 수 있다. 네, 여러분, 이 학생은 글을 54번 문제를 처음 써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처음 쓰는 것 치고는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처음 쓰는 것 치고 너무 잘 썼는데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이 보세요. 인종차별이 옛날부터 세계 곳곳에서 이미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자, 옛날부터는 초급 표현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써요. 그런데 고급 표현에서는 예전부터, 이전부터라고 이렇게 써요. 그래서 옛날부터를 예전부터, 이전부터라고 이렇게 쓰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세상의 한 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 비판하며 해소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 네, 옛날부터 인종차별이 있었는데 한쪽의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네,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소는 여러분 왼쪽에 선생님이 표시를 했는데 해소는 어떤 스트레스, 욕구, 니즈, 디자이어 뭐 이런 거. 나 이거 밥 먹고 싶어. 나 자고 싶어. 이런 욕구, 스트레스, 피로 이런 것들이 막 묶여 있을 때 그것을 풀어버리는 것, 릴리스 하는 것을 해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 solve 하는 거, solvation 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인종차별이라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라고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을 하고 을이라는 조사를 썼는데 여기서는 이라는 주격조사, subject particle을 쓰셔야 합니다. 이 현상이 왜 발생하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지속적인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하다. 자, 왜 인종차별이란 현상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왜 이런 인종차별이란 문제가 계속되는 것인지 지속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하다. It is worth to think 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잘 썼어요. 따라서 이 문장은 그래서 this sentence 이거는 영어적인 표현이에요. 아마 이 학생이 영어적으로 this sentence will be 브라브라브라 하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 문장은 이런 것은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인종차별에 대해 더 살펴보고자 한다 하고 이렇게 서론을 썼어요. 네, 잘 썼어요. 자, 살펴보는다 이걸 보면 살펴보고자 한다. I intend to 나의 의도 내가 앞으로 이렇게 이것을 살펴볼 거야 하고 나의 의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살펴보고자 한다 하고 이렇게 뭐뭐고자 한다 하는 이 문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인종차별이라는 주격조사보다는 인종차별은 하고 쓰시는 게 좋아요. 인종차별이 뭐다라고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 은는 이가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어떤 definition, 어떤 정의, 무엇을 설명할 때 우리는 주격조사는 보통 은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은을 쓰시는 게 좋고요. 또 위에서 한 집단이라 그랬죠. 원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도 한 그룹하고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한 집단이 사람들의 몸의 특징뿐 아니라 문화, 종교, 언어 등의 것으로 사람을 그룹으로 나눈 것이라고 한다. 그룹들의 사이에 한 부분은 다른 그룹보다 그냥 상태보다는 한 그룹이 다른 그룹보다 높아져서라고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태는 빼세요. 또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였다라고 하는 게 좋아요. 여기서 대책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에 대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대책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것보다는 정책, 어떤 그것을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종차별은 하고 은 쓰시는 게 좋고요. 발생하는 이유가 복잡하다. 네. 민족 집단 또한 정부가 더 쉽게 국민을 관리하려고 이용하는 수단이다. 미디어로 차별 의식을 확산하면서 지식 부족인 국민이 못 판단하는 것도 원인이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미디어로 또한 어떤 집단들이 국민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원인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못 하는 것은 이것도 조금 초급 표현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는 고급 표현에 글을 쓸 때는 뭐뭐 하지 못하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는 고기를 못 먹어요 하는 것보다는 저는 고기를 먹지 못해요 하고 지 못해요 하는 것이 더 written expression이고 high class, high level expression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시는 게 더 좋아요. 또한 민족성을 강하게 하기 쉽기 때문에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썼어요. 그런데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네, 이 부분은 이제 결론 부분이네요. 인종차별이 솔직히 좋은 점보다 나쁜 점이 훨씬 더 많다. 근데 인종차별의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분, 인종차별은 좋은 점보다는 좋은 점은 없고 나쁜 점만 있어요 라고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인종차별이 문화, 지식, 교류를 방해하며 차별의식을 이용하여 민족 사이에 싸움 시작하는 가능성도 있다. 싸움을 시작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종차별을 비판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문화에 대해 지식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문화도 존중할 수 있다. 네, 마지막에 따라서 하면서 있었던 이 결론 부분은 참 결론은 잘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문화도 존중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멋진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선생님이 이 학생, 코니인가요? 이름이 코니예요? 자, 코니의 글을 읽으면서 듣는 느낌은 내용 및 과제 수행. 우리 아까 54번 문제를 풀 때 첫 번째가 그 과제 수행, 내용 및 과제 수행 12점 있었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썼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의 글은 처음 쓴다고 했는데 처음 쓰는 학생 같지 않게 글을 잘 썼어요. 그리고 글을 그렇게 정말 유창하게 잘 쓰진 못했지만 어쨌든 아까 우리가 54번 문제를 줄 때 점수를 주는 채점을 할 때 내용 및 과제 수행 12점이었죠. 선생님 같으면 그냥 그 12점을 다 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알맞게 잘 썼어요. 그러니까 서론, 본론, 결론이 잘 내려졌어요. 그리고 전개 구조, 논리적으로 이 문장이 물 흐르듯이 잘 썼느냐라고 했을 때도 서론, 본론, 결론도 아주 잘 썼어요. 그리고 3개의 문제도 잘 대답을 했고 그래서 이 학생은 선생님 생각엔 앞에 12점은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종차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학생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 인종차별에 대해 생각, 통찰력이라고 하죠. 인사이트가 있고 자기 생각도 결론 부분에 아주 잘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54번 문제를 처음 썼다고 하는데 정말 처음 쓴 것 같지 않고 잘 썼어요. 조금만 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좀 단점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문법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사를 쓰는 부분 여기도 그렇고 적당한 알맞은 조사를 쓰는 연습을 좀 더 해야 하고 문법을 아직은 초급 표현을 써요. 그것을 고급 표현으로 바꾸는 거 또 이렇게 말할 때 쓰는 거 말고 글을 쓸 때 쓰는 표현을 조금 더 연습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썼어요. 쓰기 연습은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계속 생각하고 써보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이 학생은 이제 그게 시작된 것 같아요.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인종차별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다른 방식으로 일어날 수 있다. 차별은 단지 그들이 누구라는 이유만으로 객관적인 이유 없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발생한다. 차별은 특정인의 능력을 평가하지 않고 인종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에 바탕을 둔 부정적인 태도와 고정관념에 의해 유도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인종차별이 일어나는 이유는 형편없는 교육과 가정생활의 원칙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은 관대하고 사물에 대한 넓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다른 경우에 객관적이다. 그는 사람의 지능이나 성격이 피부색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한다. 교육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교육, 양육은 다른 인종에 대한 사람의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다른 인종에 대해 개인적인 증오가 아이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적에 갈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적이고 독특한 방식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요컨대 인종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지역에 따라 수준이 다르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람을 얼굴이나 피부색으로 나누지 말고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기 때문이다. 인류의 평등은 문화 수준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은 이 글을 읽으면서 느낌이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은 이 글을 읽으면서 좋은 점은 서론, 본론, 결론이 아주 명확하다, 클리어하고 논리적으로, logically도 아주 잘 썼어요. 문법, 그리고 단어도 별로 실수가 없어요. 그리고 고급 어휘, 고급 단어, 고급 표현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썼어요. 선생님이 처음에 읽을 때, 이거 한국 사람이 쓴 거야 할 정도로 한국 사람이 쓴 것 정도의 수준으로 아주 글을 잘 썼어요. 단점은 전체적으로 한국 사람처럼 잘 썼는데 아직 아주 작은 부분에서 실수가 있어요. 계속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쓰는 연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30분 안에 쓰는 연습을 또는 원고지 쓰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여기서는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종차별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다른 영역은 여기서는 나하고 달라 하고 different area인데 영어의 different하고는 여기서 의미가 조금 달라요. 삶의 다른 영역보다는 여러 영역에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every aspect 아니면 various religion, various area라고 이렇게 various라는 뜻의 다른을 쓴 것 같아요. 맞아요. 영어로는 different라고 쓰는데 한국어로는 different가 다른이지만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에서는 다른보다는 여러 영역에서 여러 방식으로 하고 이렇게 쓰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영어적인 생각과 한국어적인 생각이 조금 달라서 나타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제 그렇구나 하고 이제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이에요. 차별은 단지 그들이 누구라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누구도 이것도 똑같아요. 영어에서는 who라고 쓰지만 who를 글자 그대로 한국어로 옮기면 누구지만 한국에서는 여기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차별은 단지 그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라고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한국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이제 마지막에 고정관념에 의해 유도될 때 발생하는 문제가 되고 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차별은 하고 이렇게 은이라는 주격조사를 사용했으면 차별은 뭐뭐 문제이다. 그래서 문제이다 하고 여기를 문제이다라고 쓰시는 게 좋고 차별이라고 이라는 주격조사를 썼으면 뭐뭐가 되고 있다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주격조사를 무엇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다음에 어떻게 문장이 끝나는지 그 끝나는 게 조금 달라요. 좀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많이 읽고 쓰시면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하고 여러분 공부할 때 이것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뭐뭐는 뭐뭐이다. 무엇이 뭐뭐가 되고 있다. 차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머지 부분은 선생님이 고칠 데가 없어요. 이 부분만 선생님이 지적한 이 빨간색 부분만 고쳐서 썼다면 선생님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거 누가 썼지? 한국 사람이 썼나? 외국 학생이 썼나? 하고 이렇게 구별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2달 동안에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같아요. 아주 글쓰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줬을 때 이렇게
자기 생각을 어려운 단어, 어려운 문법, 또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도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쓰는 연습을 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30분 안에 써야 되거든요. 30분 안에 쓰는 연습, 이제 원고지에 쓰는 연습, 이제 그 연습만 하면 54번도 아주 높은 점수,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쓰기 54번에서 이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버리면 네, 바로 5급, 6급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더욱 힘내서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이제 숙제입니다. 다음 시간 숙제예요. 다음 시간에는 한국에서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지금 많이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기의 생각, 의견, 뭐 댓글을 달죠. 그런데 좋은 점도 있지만 정보를 교환하는 많은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에 뭐 나쁜 그런 부작용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터넷에 글을 쓸 때 자기 진짜 이름을 쓰자, 그러니까 실명제를 쓰자, 라고 했을 때 자기 진짜 이름을 쓰면 막 욕하고 나쁜 거 쓰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름을 쓰자. 아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글을 쓰려면 진짜 이름을 쓰지 않는 게 좋겠다. 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찬성, 반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은 이제 인터넷의 실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인터넷에 진짜 이름으로 글을 쓰면 뭐가 좋은지, 뭐가 나쁜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네,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숙제를 보내주셨는데 네, 유튜브에 댓글을 다니까 원고지에 써서 보내주질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54번은 원고지에 쓰는 연습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토픽 쓰기 숙제를 선생님에게 보내주실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어요. 유튜브 댓글에 그냥 지금처럼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이 숙제를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선생님 저는 원고지에 써서 보내드리고 싶어요 하면 topic2 writing gmail로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메일을 보내주세요. 원고지에 쓴 파일을 이리로 보내주시고 댓글에 글을 남겨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메일로 그 쓰기 숙제를 보내드렸습니다 하고 유튜브 댓글에 여러분이 글을 다시면 선생님이 그것을 보고 여기 메일에 들어가서 숙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자주 들어가지 않는 메일이라서 네, 여러분의 숙제를 바로바로 체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숙제 보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글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선생님의 아주 기뻤고 선생님의 보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같이 계속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그 토픽 6급 받는 날까지 같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